할머니, 저 해고당했어요. 부사장이 장학재단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신고했더니 뭐라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30년 만에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먼지 쌓인 서류 뭉치, 30년 만에 꺼내는구나. 이제 할 일을 해야겠다. 이건 웬모다. 나는 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어. 오 부사장님, 검찰이 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 30년 권력의 몰락. 시골에서 차밭 농사를 짓는 할머니가 주주총회에서 한말로 대기업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새벽 4시, 하동 차밭에 옅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정자는 허리를 굽히며 찻잎을 살펴보았어요. 이슬방울이 잎사귀 위에서 반짝였죠. 3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찻잎들이 유난히 싱싱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차잎이 참 싱싱하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정자는 주름진 손으로 찻잎을 어루만졌어요. 손끝에 차가운 이슬이 묻어났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차를 따는 일. 남편이 떠난 후로는 이 차밭만이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른 새벽 차밭으로 올라오는 차는 거의 없었죠. 정자는 허리를 펴고 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소나타에서 내린 사람은 민준이었어요. 정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자가 이 시간에 그것도 예고 없이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준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정자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평소에 당당하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죠. 정자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급히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이 새벽에. 민준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듯 한참을 머뭇거렸죠. 그러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해고당했어요. 이상철 부사장이 장학재단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신고했더니 순간 정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온하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어요.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훅 올라왔죠. 장학재단.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정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뭐라고? 성호 할아버지 장학재단을?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름으로 만든 그 재단이요. 매년 수백억이 들어오는데 이상철이 그 돈으로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자는 몸을 돌렸어요. 차밭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민준이 당황해서 뒤따라왔죠. 집 안으로 들어선 정자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어요. 먼지 쌓인 장롱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 이불 밑에 숨겨둔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상자를 꺼내는 순간 정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죠. 상자 뚜껑을 여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자와 성호.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회사가 커지기 전, 돈과 권력이 끼어들기 전까지는요. 사진 아래에는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미래산업 창립 문서, 그리고 주식 40% 증서. 정자는 증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꺼내는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가에 이슬이 맺혔죠. 민준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정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손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내 할아버지가 남긴 거야. 미래산업 지분 40%. 내가 가지고 있었단다. 민준의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자야. 이 새벽에 무슨 소리가 나길. 이웃집 영희였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고 밖으로 나갔어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죠. 정자야. 서울 간다고. 그 몸으로 무슨. 영희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30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이 되살아났죠. 우리 영감이 평생 일군 회사를 망치게 둘 순 없어. 민준이도 억울하고.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민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왜소한 몸.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죠.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차밭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찻잎 위에 내려앉았죠. 정자는 차밭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할 시간이 왔어요. 30년의 침묵을 깨고 이제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정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묻고 있던 사슬이었죠.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쭈글쭈글한 손. 하지만 그 손에는 힘이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려온 힘이었죠. 일 가자. 민준아, 이제 할 일을 해야겠다. 정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노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눈이었죠.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차밭을 떠나는 정자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어갔죠. 서울로, 미래산업으로, 그리고 30년 전 남겨둔 과거로 향해서 KTX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들었어요. 남편 성우가 마지막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죠. 성호 씨,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곧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40년 전 무일푼으로 시작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성우는 늘 말했죠. 정자야, 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그 믿음으로 회사를 키웠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요. 민준이 건넨 USB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수백 페이지의 회계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장학금 5년치가 부동산 투자로 빠졌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안경을 쓰고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배신이었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한소영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고 당찬 여성이었어요. 민준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상철 부사장 쪽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한소영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법적 싸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정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한소영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도심의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어디선가 성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야, 겁내지 마.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 호텔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낡은 한복을 본 직원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죄송하지만 드레스 코드가 강도영 지배인이 앞을 막았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죠. 이곳은 품격 있는 분들만 출입 가능합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주총회 참석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죠. 강도영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모여들었어요. 정자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마주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정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우와 함께 일군 회사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호텔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정자의 한복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마치 성우가 곁에 있는 것처럼.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부사장실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상철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 시골 할머니가 온다고? 웃기는군. 상철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 앞에 선 윤서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죠. 네, 부사장님. 이미 언론 쪽은 다 막아놨습니다. 윤서의 보고는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상철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죠. 창업주 부인이든 뭐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그의 말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권력, 그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뭔가가 불안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찻집에서는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죠. 한성그룹 창업 멤버였던 노병철이었습니다. 정자 씨, 정말 오랜만이요. 병철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자도 마음이 뭉클해졌죠. 성우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늙어갔을 옛 친구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병철 씨, 우리 성호가 만든 회사가 이렇게 됐어요. 정자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였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병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알고 있소. 하지만 이상철이 워낙 권력이 세서 병철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정자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정자는 병철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해요. 성호가 그토록 아꼈던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 결심이 서려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한편 어느 카페에서는 젊은 기자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그는 방금 엄청난 정보를 입수했죠. 최대 주주가 30년 만에 나타났다고요? 진우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것은 특종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자는 호텔방에서 진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아직은 조용히 하고 싶어요. 내일 총회에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 시각 민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메일함에는 수십 개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익명의 직원들이 보낸 것이었죠. 민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 민주는 혼잣말을 했어요. 화면에는 부정 채용 명단, 리베이트 계약서, 횡령 증거들이 빼곡히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정자 할머니께 전달하기로 했죠. 그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드디어 작업이 끝났어요. 상철의 비서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서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내일 총회장 주변 기자들 접근 차단. 보안 인원 2배로 늘려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정자는 호텔방에서 성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사진 속 성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회사를 되찾을 거예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집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창업 당시의 계약서, 성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 초기 회의록들. 그의 손이 멈췄어요. 성우가 쓴 메모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 정직한 회사를 만들자. 병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라도 성우의 뜻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죠. 내일 총회에서 이 모든 것을 공개할 거예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뜨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모두가 숨을 고르고 있었죠. 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든 말든 결과는 같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불안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죠. 순간 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정자는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젊은 시절처럼 빛났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작이에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주주총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돌아보았죠. 정자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단상에 앉아있던 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죠. 저기 누구요? 경비 어디 갔어?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정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이 회사 창업주 김성우의 아내, 최대 주주 김정자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정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프로젝터를 켰죠. 스크린에 문서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여기 5년간의 장학재단 횡령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계좌 내역과 서명된 문서들이 빼곡했어요. 날짜, 금액, 승인자 이름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죠. 장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외쳤죠. 이건 조작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죠.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감사실에서도 확인했어요.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죠. 사기꾼들, 책임져라. 정자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남편을 떠올리는 듯 했죠. 남편은 말했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거지라고 2,000명 직원의 생계가 달렸는데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김성우 회장을 기억하고 있었죠. 갑자기 뒤쪽에서 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병철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담겨 있었죠. 맞습니다. 성우 회장님은 항상 직원을 먼저 생각했어요. 더 많은 주주들이 동조했습니다. 맞아. 그때가 그리워. 외침들이 이어졌죠. 상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이건 음모다. 나는 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어. 그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야유가 쏟아졌어요.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윤서가 상철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오 부사장님, 검찰이 왔습니다. 상철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상철과 임원들을 둘러쌌죠.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복수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쓸쓸했죠. 이것이 남편이 원했던 일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아픈 선택이라는 것을. 회사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일이었죠.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위로였죠. 윤서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철과 다른 주주들이 정자를 둘러쌌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회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이 만든 회사를 지켰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자가 천천히 들어섰어요. 그 순간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깊은 침묵이 흘렀죠. 앉으세요. 다들. 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이 회사. 이제는 정자가 지켜야 할 차례였죠. 오늘부터 미래 산업은 달라질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새벽 차밭에 맺힌 이슬처럼 맑고 투명했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자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어요. 민준아, 내가 새로운 윤리경영실장이 되어라. 할아버지가 바라던 회사를 만들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할머니, 저는 아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면서 하면 돼. 정자의 손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할아버지도 그렇게 시작했단다.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에서 각오가 느껴졌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강당에는 5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학금 수여식이었죠. 정자는 단상에 섰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했던 장학금, 이제라도 돌려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성호 씨 얼굴 볼 면목이 생겼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수여식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정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싸웠던 거였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 학생은 깊이 인사했어요. 정자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동으로 가는 기차 안.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죠. 이제 집이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동역에 도착했어요. 플랫폼에는 이복동 이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 큰일 하고 오셨다. 이장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정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이장님. 마을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 이정자 씨 환영. 정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박영희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자는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에이, 난 그저 차농사나 짓는 할매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TV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다고요. 정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순수한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죠.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정자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이제 하동차를 더 자랑스럽게 팔 수 있겠네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자의 마음이 꽉 찼어요. 이게 진짜 집이구나.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1년 후, 새벽 4시,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정자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차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슬이 맺힌 찻잎들이 반짝였죠. 오늘도 좋은 날이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울에서 손님들이 왔어요. 미래산업 직원들이었죠. 이제는 정기적으로 내려와 차 농사를 돕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정자는 친절하게 가르쳤습니다. 차짚은 부드럽게 따야 해. 마음을 담아서.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시간이 회사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죠. 저녁, 정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성호 씨, 당신 회사 이제 제자리 찾았어요. 편히 쉬세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정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준이도 잘 크고 있어요. 최연소 이사가 됐답니다.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죠. 회사도 ESG 경영 대상을 받았어요. 당신이 원하던 회사가 됐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정자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차밭이 보였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찻잎들이 아름다웠죠. 이렇게 사는 거야.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 그게 정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예요. 차를 따고 덮고 말릴 겁니다. 때로는 서울에서 온 직원들과 웃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과 수다를 떨겠죠. 그게 정자의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로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차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죠.